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페이지를 꾸미는 것 중에 첫 번째 먼저 페이지의 너비. 이게 꿈꿀닷넷 사이트거든요. 화면을 넓게 보면 지금 요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컨텐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으면 단정해 보여서 이게 되게 좋아요. 깔끔하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위에 보면 점점점이 있는데 그 점점점을 눌러서 여기 전체 너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페이지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컨텐츠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넓게 보는 것이 좋을 수가 있고 좁게 보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 있는데 여기 얘는 이 뒤에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좀 산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좁게 본다라고 치면은요. 여기가 지금 시작점인데 아까는 요만큼에서 끝났는데 얘는 지금 더 넓기 때문에 지나쳐 넘쳐버린 거예요. 이만큼이. 지금 이 왼쪽은 이렇게 텅 비어버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꽉 차 보이는 이렇게 컨텐츠 자체가 좀 그 넓은 거면 전체 너비로 해서 이렇게 꽉 차게 보는 것이 좋고 컨텐츠가 차라리 정돈돼서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정돈돼서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깔끔하고 더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은 스타일로 해서 뭐 그 기본 글꼴, 세리프 글꼴, 모노 글꼴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한글 문서에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기본으로 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영어로 돼 있는 그런 문서에서는 세리프는 그 명조체,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조체고 그다음에 모노는 이제 고딕체인데 가독성은 눈을 덜 피로하게 하는 것은 이 명조체 세리프가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한글 글꼴에서는 글꼴이 예쁘지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싫어서 그냥 저는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은 텍스트는 좀 더 화면을 조그맣게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이 한글 문서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위에 작은 텍스트나 뭐 요 위에 있는 스타일은 한 번씩 테스트는 해보지만 그러나 이제 한글 문서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콘은 페이지의 특성을 아이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식 나눔 강좌 2강 같은 경우는 위에가 아무것도 없고 평범한데 그리고 여기 앞에 페이지만 있잖아요. 페이지 모양. 근데 3강은 지금 이 아이콘이 여기에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아이콘이 그 앞에 있는 이 아이콘을 나타내는 거고 또 화면 위에 여기에도 이제 그 아이콘이 나타나요. 저처럼 이렇게 막 복잡하게 관리를 할 때는 요 옆에 있는 요 아이콘, 요게 요거랑 같은 그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콘을 어떤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여기에도 나타나고 그 뭐 문서에서 여기에도 나타나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이콘을 고르시는데 이렇게 빈 화면에서 이 제목 위에로 이렇게 가면 아이콘 추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아이콘 추가. 그러면 세 가지 방식으로 아이콘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이모지 탭에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이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 아이콘들 중에서 내가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다시 누르시면 그 뒤에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은 흑백으로 되어 있는 픽토그램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서 색깔이 나오고요.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 있고 단순한 아이콘.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봐도 썩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봤던 아이콘 사이트에서 참고로 여기 셔터스톡이라고 하는 데는 돈 내고 사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광고다. 평가판 시작 뭐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얘는 그냥 닫아버리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콘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요거 아이콘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프리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하루에 뭐 몇 개씩은 프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프로로 해서 돈 내고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해서 이 아이콘을 다운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할게. 아까 파일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지금 JPG예요. 자, JPG의 특성은 뭐 압축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PNG와 JPG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뒷 배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JPG 파일을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아이콘을 이 부분을 누르고 사용자 지정, 그래서 파일 업로드, 그 다운로드해서 다운받은 JPG 파일을 열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자, 이 상태까지는 그 차이를 못 느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커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커버는 이렇게 뒤에 배경이 되는 그림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자, 이 커버를 집어넣고 보니까 하얀색이 보이는 거예요. JPG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공간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커버도 이 커버가 마음에 안 들면 커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이 우주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이에요. 예, 아주 선명한 사진인데 정말 대단한 사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그 3강에서 썼던 요런 그림, 뭔가 이렇게 박차고 올라가는 듯한, 그 다음에 이런 뭐 패턴, 이런 미술 작품, 그 다음에 뭐 좀 일본풍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언스플래시라고 아까 제가 감성적인 그런 사진 사이트라고 얘기했었죠. 거기를 그냥 아예 링크로 누르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검색도 가능하죠. 하늘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골라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는 분명히 하늘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치 변경을 누르시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의 크기가 얘는 딱 가운데로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로 재배치를 해서 위치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아까 아이콘이 뒤에 배경이 이게 하얀색이 지금 계속 이 신경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PN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요. 그럼 여기에 뒤에 보면은 지금 뭐 그물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배경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 이건 프로네요. 돈 내야 되는 거고요. 여기 프리라고 써져 있는 거. 얘는 지금 벡터지 사이트예요. 다른 데들도 여러 그런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뭐 프리 다운로드 받았으면 이런 파일인데요. 얘를 다시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 크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지금 뒷 배경이 안 보이죠? 이게 이제 PNG와 JPG의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이미지에 링크 붙여넣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는 이제 구글이 제일 좋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주소 복사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제출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콘을 집어넣는 방법, 이모지를 사용하거나 아이콘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지정에서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그 파일에 이미지 링크를 여기다 붙여놓고 제출을 하거나 그 방법으로 이 아이콘을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커버 변경 눌러가지고 여기 언스플래시도 있지만 여기에도 업로드가 있고 파일 업로드 링크가 있어요. 이미지 링크. 그래서 스카이 해가지고 요 사진 마음에 드네.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 주소 복사하기 눌러서 제출하면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그림과 이 배경과 이 아이콘을 가지고서 이 페이지의 감각을 좀 더 이렇게 더 예쁘게 나타낼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요 상하 위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의 이 길이는 780 픽셀 정도가 돼요. 이거는 고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줄이면 비율이 상하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늘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고 이 뒷 배경을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좀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이 텍스트가 있는데 그 블락을 나타내는 점 6개 요거를 누르시고 밑에 보면 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빨간색을 선택을 하면 이 위에 부분 색이 있고 배경이 있는데 빨간색을 선택을 하면 글자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색을 선택을 해서 배경을 초록색으로 선택을 하면 글자가 있는 그 배경 자체가 색깔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경과 색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색을 쓸 거면 색을 쓰고 배경을 쓸 거면 배경을 쓰고 다만 한 가지는 배경을 이렇게 해놓고 얘를 부분을 선택을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A자를 누르시면 텍스트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는 전체를 바꾸는 거고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A자를 누르는 것은 그 부분, 선택한 부분만 바꾸는 거다. 그렇게 해서 색깔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꿔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링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기 볼드, 이탈릭, 언더바, 그 다음에 중간 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을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멘트. 내가 글을 쓰면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멘트를 할 때 그 사람의 멘트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멘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가 지금 텍스트 형식인데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쭉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한번 봤으니까 이거를 한 번씩 다들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고. 여기서 특별히 텍스트와 관련된 부분은 이 텍스트와 제목 1, 2, 3. 그다음에 똑같은 개념으로 토글 목록과 토글 1, 2, 3.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머리, 번호, 인용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 문제집을 만들 때 이 세로 줄 돼 있는 게 이게 인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서 꾸미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텍스트 스타일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워드프레스나 이런 것들처럼 텍스트 스타일링이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크다운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얘는 뭐 큰 제목, 얘는 중간 제목, 얘는 작은 제목인데 이탈릭체, 뭐 언더바, 뭐 이런 것까지 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식으로 이 텍스트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열 나누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그 그림을 배치하면서 이 열 나누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2열, 3열, 4열, 5열까지 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림 파일 형식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2열 이렇게 배치할 때 사용하는 거. 이게 위치를 놓을 때 이걸 잘 보고 놔야 돼요. 내가 이 위치를 어디에다 놓는지 그거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얘는 지금 맨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토글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서는 2열, 3열 이런 식으로 이 구분을 하기가 수동으로 구분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깥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가지고 열을 추가할 수 있고요. 지금 5개 들어갔죠? 6개도 들어가고요. 더 들어갈 수는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특히 소식 같은 거 뭐 보낼 때 사진을 이렇게 배치해서 보내려고 할 때 사진 5개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뭐 행사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해서 보내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로 나눠가지고 보기 편하게 한 2개나 3개 뭐 넓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내가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고 클릭을 하면 여기 원본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 보기를 하면 보이거든요. 얘는 원래가 좀 작은 애고요. 그러니까 썸네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로 좀 배열을 해놓는 것이 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열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2열을 만들겠다, 3열을 만들겠다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놓고 거기다 그 안에다 그림을 집어넣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놔가지고 열을 추가시키는 그런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공유하기는 지금까지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여기 위에 공유를 눌러서 공유가 있고 게시가 있는데 공유는 주로 이제 그 사람의 이메일, 그 사람이 사용하는 노션 이메일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초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권한을 줘서 보기만 할 건지 내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초대를 해서 보내면 여기 위에 보면 내 이름 아이콘 옆에 또 다른 아이콘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 사람들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규진 목사님 사역센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 명의 그러니 공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마음껏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된 거라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여기 위에 여기를 눌러보시면 제 얼굴이 나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노션에서 노션 앱을 실행시키고 요 위에 아이콘을 보시면 제 이름이 나와 있는 이게 있을 거예요.
그게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놨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혹시 들어가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들어오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거기다 마우스 이렇게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뭐라고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맨 왼쪽 위에 보면 본인들 이름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꺽쇠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어요. 그냥 거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장. 장기준 목사님이 지금 들어와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서로 이제 그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놓고 본다면 들어갔습니다라고 해놓고 자기의 그 본인의 색깔을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쓸 때는 보라색 배경으로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봐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장 목사님이다. 빨간색으로 쓴다. 그럼 빨간색으로 하신 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커버 아까 했던데 거기 보면 댓글 추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해결 이런 게 있잖아요. 추가 작업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서 멘션 요거 이게 멘션이라 그랬어요 아까. 멘션 하려는 사용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만약에 해결 이런 걸 누르잖아요. 한 개 해결된 댓글 있고 여기에 댓글에 보면 해결된 댓글, 뭐 미해결된 댓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이 작업 공간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에이스라고 그래서 이제 장규준 목사님 그 사역센터에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뭐를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고 뭔가를 작업을 같이 해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각자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맡아서 하면 도움이 되겠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공유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게시 기능이 있고 여기 게시에서는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꿈꿀 그 도메인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왔을 때는 그 사람이 아예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시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설문을 받는다든가 카톡방에서 설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의견들을 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보거나 뭐 또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불특정 다수한테는 편집 허용을 줄 거냐 댓글 허용을 줄 거냐 권한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불특정 다수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다 이렇게 뭐를 쓸 수 있도록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 게시판 또는 방명록 이런 것들을 이 댓글 기능을 통해서 댓글 허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편집 허용을 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글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편집 허용을 다른 사람도 편집 허용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앞 사람의 글을 지워버리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댓글 허용은 내가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제 댓글만 달 수 있는 거니까 편집의 허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명록은 댓글 허용 기능을 통해서 방명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저작권 프리 여기에 많은 그런 링크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들어가셔서 한 번씩 요거 마음에 든다, 요거 마음에 든다 하는 것들을 다운 받아가지고 내 그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고 아니면 그런 것들도 어차피 그림이니까 여기 노션에다가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 놓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에 드는 그런 아이콘들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로 지난주에 그 보니까 제가 딴 길로 새는 바람에 제대로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그 대시보드. 그래서 대시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추가를 하자면 자,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대시보드를 하나를 만든다라고 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그냥 쭉 집어넣으시라 그랬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텍스트로 일단 만드세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전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점 6개, 아무 점 6개나 괜찮아요. 아무 데나 괜찮으니까 이거를 누르시면 전환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서 이거를 페이지로 바꾸시면 얘네들이 다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시보드를 내가 맨 처음에 개인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가정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일단은 텍스트로 먼저 쭉 써놓고 그거를 페이지로 그냥 한꺼번에 전환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전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페이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시보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아이콘을 한번 하기로 했었죠. 아이콘이라고 해보세요. 아이콘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플랫 아이콘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플랫 아이콘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스티커 이런 것들도 좀 예뻐요. 아이콘. 그래서 탑 아이콘 중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이제 PNG라고 돼 있죠. PNG에서는 사이즈를 어떤 사이즈로 할 거냐. 가능하면 활용성이 높은 거는 이제 그 높은 해상도, 그러니까 높은 숫자의 그 픽셀, 그림이 이제 더 크니까 더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SVG라고 하는 것도 파일의 형태예요. 얘는 벡터예요, 벡터. 확대를 하면 곡선 같은 데서 계단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이 PNG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클라리넷이에요.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쬐끔할 때는 봐줄만 했는데 이렇게 쬐끔할 때는 이거 뭐 클라리넷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콘 작은 거. 근데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일반 그림 파일의 PNG, JPG 이런 것들의 특성이에요. SVG라고 하는 파일 형식이 있는데 얘는 확대를 해도 계속해서 선이 부드러워요. 이런 형식을 벡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SVG는 그 벡터의 한 형식이에요. 용량이 작으면서도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거. 그게 SVG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PNG 파일로 받으면 픽셀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받을 수 있지만 SVG로 받으면 무한히 키워도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퀄리티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왕관이 그려져 있죠? 이건 돈 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돈을 안 내고 쓰려면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이런 것들을 프리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그림 파일을 다운받은 거를 이런 데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 검정색으로 보였던 거는 얘가 지금 로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뒷 배경, 사라지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비어있는 데예요.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다 저장을 해서 하나의 그런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해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대시보드,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한 줄로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옆으로 가져가서 2열로 만들고, 얘도 2열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이제 대시보드가 가능하죠. 2열보다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3열도 괜찮죠.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러니까 대시보드는 맨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글자가 길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놓고 그 좀 꾸미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아이콘에서 이런 아이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쁘게 좀 꾸며 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시보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구분선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시보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구분을 해놓고 내가 아이콘은 여기다 집어넣는다 라고 이렇게 하시고 뭐 가정에 대한 거는 여기서 작성을 한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 대시보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시간에 가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